대비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똑똑하게 제대로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는 게 내신 공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용 정리를 제발 잘하자.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게 천차만별이야. 근데 보통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내신 대비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똑똑하게 제대로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는 게 내신 공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내신 대비를 할 거고 요렇게 준비를 했을 때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내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우리 내신이라고 하면은 사실 친구들이 영어 내신이니까 영어 지문을 정말 열심히 보려고 해요. 영어 지문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맞닥뜨리는 건 어떤 거냐면 요 잘 들어보세요. 자, 시험 문제가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주제를 물어봐. 이거 주제가 뭐야? 라고 물어봐. 그럼 이제 본문에서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겠죠? 여기서 우리 공부했었던 것들이. 사실상 근데 이 점수를 잘 받는 학생들을 보면은 이거를 그닥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공부를 전부 다 해서 왔죠. 다 해서 왔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가지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밑에 1번, 2번, 3번 요런 거를 이제 선택지라고 하는데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내가 주제를 체크할 수 있어. 근데 이 친구들이 보통 많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주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독사과를 먹으면 죽는다야. 독사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게 이제 주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내가 주제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시험장에. 왜? 내가 내용 정리를 정확하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여기다가 무슨 사가 있냐면 이제 독사가 나와 있고 여기 뭐 아오리사가 나와 있고 여기 뭐 푸사가 나와 있고 뭐 다 나와 있어요. 사과랑 사과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사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뭐를 체크해? 어싸 아오리사가 뭔가 어려워 보여. 아오리사가 체크. 네. 그러고 이제 나중에 틀려서 오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내신에서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뭐냐면 내용 정리를 철저하게 하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어요. 영어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제발 어떤 걸로 정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글 내용으로 된 거를 정말 많이 읽어봐야 돼. 시험 기간 내내 내가 만약에 어떤 21번 지문이다. 모의고사 21번 지문이다 라고 하면 그 21번 지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건지 충분히 전부 다 머릿속에 완전히 숙지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냐? 아니죠. 되게 쉬워요. 왜 되게 쉽냐면 우리 백설공주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백설공주 내용을 우리 대부분 학생들은 전부 다 압니다. 이미. 백설공주에서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기절하죠. 맞지? 그럼 나 알아요 이미. 그럼 이제 이거가 만약에 순서 문제로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내신 문제에서. 그럼 이제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고 기절해요? 아니면 기절하고 난 다음에 사과를 먹어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맞지? 근데 이게 왜 실제로 내신 문제에서 순서 문제를 못 맞추냐면 정확하게 이 전후 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내용 정리를 철저하게 하자입니다. 내용 정리 철저하게 하면 무조건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알겠지? 자, 근데 그거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영어 지문보다는 뭐를 많이 봐야 된다? 한글 해석을 정말 많이 봐야 돼. 이게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일수록 이걸 더 많이 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두 번째 자, 문법 서술형은 포인트 위주로 점검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실제 문법이랑 서술형이 모든 친구들이 완벽한 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알겠지? 자,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들, 서술형도 마찬가지. 구조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를 맞추기가 수월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 그래서 3등급 이하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법이나 서술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이 출제자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출제 대기로 이제 딱 예상이 된 건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해가면 무조건 틀리겠죠.
맞지? 자, 근데 다행히도 문법이랑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약간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관계대명사 문제 내는 걸 정말 좋아해. 계속 나와 그거는. 또는 우리가 투투 뭐 이제 투투 구문, 소댓 구문 요런 것들 나오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것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어떤 학교든 거의 똑같아.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물론 우리 친구들 대부분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하고 이것저것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건 누가 출제하냐면 출제자가요. 학원 지금 선생님이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이 출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과외 선생님 출제를 해주는 게 내가 출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출제합니까? 학교 선생님이 출제해요. 그럼 요거를 내가 정확하게 진짜 이 핵심만 공부하려고 하면 누구 수업을 제일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을 제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한 달 동안은 절대로 이게 이제 시험 성적 올라가는 정말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학교 시험 준비하는 요 이제 내신 준비하는 한 달 기간 동안은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절대 자거나 아니면은 내가 중간에 딴 생각하거나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한번 둘러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잡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받아 적어요. 왜?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학원 가서 또는 과외했을 때는 복습하는 거야. 알겠죠? 왜? 출제자가 누구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뭐를 해주냐면 포인트들을 좀 많이 던져줍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요 포인트 안 던져주던데요. 너가 몰라서 그래. 너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 원래 선생님들은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던져줘요. 알겠지?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죠. 그럼 학교에서 필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싹 다 필기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필기 자료를 학원 선생님 아니면은 나한테 넘겨주면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그거 토대로 뭐가 나와? 분석을 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보통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필기한 것 좀 줘봐 라고 하면은 우리 학교 선생님은 필기 안 해주는데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 해석만 해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말로 하는 것까지 최대한 하나하나 다 받아 적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 이 사교육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주면 돼요. 주면 다 정리해서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문법이랑 서술형은 뭐냐면 방대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원래 기본 구조가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우리가 꿀 빨려고 하지 말자. 너무 꿀 빨려고 하면은 내가 봐봐 기본 구조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서술형 문제 다 맞춥니까? 사기죠. 왜? 고등학교 때는 그게 불가능하게끔 문제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언제를 잘 보내야 되냐면 우리 내신 기간 말고 정규 커리큘럼 하는 시간이 있죠. 그때 이 서술형을 위해서 구조 실력을 최대한 많이 쌓아놔야 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이거 정말 중요해요. 별표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는 결국에 회화를 잘하고자 스피킹을 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신을 잘 치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험의 어떤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 시험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를 잘 풀자는 거야. 빈칸 문제를 풀어야 되고 순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결국에 내가 뭐 예를 들면 영작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요런 친구들은 요거 지금 내용을 정말 잘 들어야 돼.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었는데 채점을 안 해요. 많이 심각하죠. 문제를 풀었는데 채점 안 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야. 이거는. 그럼 이거는 보통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냐면 별로 그냥 이번 시험에 관심이 없어. 내가 문제를 맞췄던 안 맞췄던 관심이 없어. 맞지? 결국에 내가 하고 영어 공부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문제 풀려고 했었던 거야. 문제 풀려고. 맞지? 문제 풀어서 맞추려고. 그 성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려고? 대학 가려고. 근데 문제 풀고 채점을 안 하겠다는 건 어떤 거야? 관심이 없어. 대학에 관심이 없어. 문제 잘 풀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요. 맞지? 자, 그럼 여기까지. 자, 요 정도 선생님 저는요, 그래도 채점은 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채점은 해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틀린 거 있잖아. 틀린 거를 다시 뭐 해야 돼? 분석을 해야 돼. 분석 안 하면 아까 또이또이야. 아까 그 친구랑 똑같아. 채점 안 한 거랑 똑같아. 자, 채점을 하고 틀렸어. 틀리면 오히려 땡큐죠. 왜 땡큐입니까? 보통 우리가 틀리면 좌절해. 왜 좌절하냐면 짜증나죠.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는 게 아니라 다 틀리거든. 완전 땡큐입니다. 왜? 내가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내 부족한 점을 최대한 많이 점검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틀리면 감사한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분석까지 해야 됩니다. 뒤에 이제 해설지 있기 때문에 해설지 보면서 뭐 해야 돼? 분석까지 반드시 끝내야 이게 하나의 풀이, 그러니까 하나의 내신 루틴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자, 아무리 내용 정리가 잘 돼 있어도, 자, 문제 풀기 안 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왜? 나는 결국에 뭐 하기 위해서 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문제는 선생님이 많이 풀어봐야 됩니까? 네, 많이 풀어봐야 되죠. 왜? 결국에 나는 문제 풀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는 뭐 해야 된다? 채점하고 점검하기. 지금 우리가 1, 2, 3번 해가지고 결국에 내신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요거 세 가지를 반드시 잘해야 되고, 라스트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자,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자, 내신 대비 기간 때 보통 많이 저지르는 실수. 정말 이게 성적이, 이걸로 이제 성적이 거의 판가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부분은 어떻냐면, 봐봐. 이 본문 내용을 조금 숙지를 해갔어요. 그럼 내가 얘가 독사가 내용이라는 걸 대충 알아요. 근데 우리가 선지를 구성할 때는 내신에서 밑에 독사가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 안 적어주고, 예를 들면은 요렇게 이제 좀 안 좋은 사과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꿔서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바뀐다는 거죠. 맞지? 그럼 단어가 바뀌는 거를 미리 예비해서 대비해가지고 가려고 학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이 가해 선생님들이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요. 알겠지? 별로 쓸모 없습니다. 별로 쓸모 없어요. 그게 왜 쓸모 없냐면 그걸로 해가지고 어차피 커버가 안 돼요. 그거 이제 그 중에 그럼 봐봐,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주고 그 중에서 내가 적중했다. 그 적중했다 얘기하려고 유의어, 반의어 대비를 하는 거거든. 사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럼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내신 대비 기간에 내신 단어 말고요. 요게 이제 내신 단어라고 해볼게. 내신 단어 말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정규, 그러니까 빈출 단어죠. 기출 단어. 어떤 단어책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니까 내가 평소에 실력 쌓기 위해서 외우는 단어장 있죠? 그거 하나를 뭐 해야 돼? 내신 대비 기간에도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해? 이거 내신 대비 기간에 이 정규 단어책은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의 성적이 다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신 단어도 암기하고 정규 단어 짱 이거 암기하던 것도 계속 암기를 해야 되겠다. 왜? 결국에 이 선지를 보고 단어를 아는 사람이 성적이 올라갑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어떤 상태냐면 내신 단어 열심히 암기해요. 자, 그리고 독사가 내용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딱 들어갔어요. 자, 근데 뭐라고 나왔어? 안 좋은 사과. 근데 이거 단어를 몰라요. 네, 틀렸습니다. 다 완성해놓고 마지막에 방점을 못 찍어서 틀려요. 이 비법을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열심히 공부해도 본문 내용을 열심히 암기해가도 성적이 안 올라. 고등학교 때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했었던 우리가 1번, 2번, 3번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숙지하고 내가 만약에 기존의 이제 학습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점검해가지고 요 루틴대로 내신 대비를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하면 무조건 성적이 올라가요. 장담합니다. 알겠죠?